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과 허중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매직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던 거 잠깐 리뷰를 해볼까요? 먼저 이 시스템은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식립되어 있거나 고릅수가 너무 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잇몸 형태까지 재현해야 되는 그런 보철물에서 시멘트가 없고 스크류가 없고 스크류 때문에 생기는 스크류 홀도 없고 하지만 필요할 때 쉽게 분리가 가능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존의 밀드바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지만 제작 방식은 디지털로 완전히 바뀌어서 디지털로 디자인을 하고 디지털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밀드바를 이용하는 거고, 이러한 환자 경우에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충분히 움직임이 없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왼쪽에 로케이터를 이용한 이런 밀드바 시스템을 이용한 오버덴처. 자,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도 작고 아주 훌륭한 보철물입니다. 하지만 레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들이 있었죠. 자, 얘를 지르코니아로 바꿔주고, 그 대신 지르코니아는 청소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틀니처럼 매일 빼지 않고 빼는 주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한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한 지르코니아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어태치먼트, 로케이터의 70%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는 그런 매직톡 어태치먼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얘는 매일 빼는 어태치먼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게요. 저희가 많은 논문을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논문을 이제 투고하고 게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로케이터와 어태치먼트, 매직톡 어태치먼트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보면요. 자, 로케이터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바에서 사용할 때 너무 유지력이 강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어도 밀드바를 만들고 밀드바 위에 이 어태치먼트를 붙일 수 있는 구멍을 다시 평행하게 팔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밀드바를 이용하면은 임플란트의 패스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새로운 구멍들을 다 파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사를 체결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매직포 시스템이고요. 매직포라는 시스템은 거기 나사로 고정하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이제 매직톡 시스템은 이러한 어태치먼트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하게 식립을 하다 보니까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아시잖아요. 로케이터 여러 개 써버리면 환자가 빼지를 못해요. 너무 유지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유지력이 강할 때는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케이터보다는 사실 좀 많이 낮은 유지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매직톡 어태치먼트, 예전에 이제 에드톡 어태치먼트였는데 이 어태치먼트는 약 20N 약간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유지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력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가 그 임플란트 전용 시멘트 있죠. 걔로 붙였을 때 정도 유지력에 보시면 돼요. 걔 정도로 붙였을 때 유지력을 저희가 갖도록 하고, 하지만 로케이터나 에드톡, 매직톡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뺐다 뺐다 하는 그런 보철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교체가 되는 반면에 너무 크고 그다음에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에드톡은 한번 교체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자주 빼지 않는 그런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적합한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논문을 한번 여기 보여드린 논문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어태치먼트들을 많이 평가를 했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어태치먼트를 다 평가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국과 외국에서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용한, 즉 매직톡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 리포트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제 대한치과 보철학회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이 뭐 에드톡 혹은 매직톡 이런 이제 검색어를 치시면, 혹은 밀드바 이런 검색어를 치시면은 많은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증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장단점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기를 보면은 이게 위에 게 이제 로케이터의 형태이고 케라토를 쓴 거지만 어쨌든 형태이고, 아래쪽은 이제 매직톡 어태치먼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 폭경이 엄청나게 작아요. 이렇게 폭경이 작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보철물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도록 두꺼운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밀드바의 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두께만큼의 밀드바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매직톡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또 바의 폭경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게 더 강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아주 브리틀한 잘 깨지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는 것이 임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임은 우리가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수직적으로 눌려지는 지지,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들릴 때 잡아주는 안정, 빠질 때 저항하는 유지, 세 가지를 모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로케이터는. 근데 우리가 밀드바를 쓰면요, 밀드바는 이 바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눌려지는 지지가 받쳐지고, 그 다음에 바의 측면에 의해서 틀니가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을 막아주는 안정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괜히 어태치먼트 자체에서 그러한 기능들까지 부여해버리면은 어태치먼트가 빨리 닳는다든지 아니면 구멍이 나버리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매직톡 어태치먼트는 움직임은 충분히 유지하되 단 유지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누를 때 이 어태치먼트가 닿지 않아요. 그 보철물하고 이 어태치먼트 자체가. 따라서 이렇게 보철물을 잘 만들어져야지 이 어태치먼트는 또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아무 기공소에서나 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훈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그런 기공소에서 이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보철입니다. 원장들은 쉽지만 기공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보철물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보철물의 형태들이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돼요. 디자인부터. 근데 단 이제 원장님들은 반드시 픽업 임프레션을 떠주셔야 돼요. 트랜스퍼가 약간 에러가 많더라고요. 픽업 임프레션을 좀 떠주셔야 되고, 아주 작은 파샬에서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저희가 수업에서는 이제 증례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파샬 이덴츄러스 환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작은 환자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트라오럴 스캔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풀아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픽업을 떠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인상만 픽업 인상을 뜨면 모형이 있고, 모형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모형상에서 지르코니아를 바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모든 게 디지털 워크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위치가 좋지 않더라도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4개를 만약에 여러 개를 심는데 임플란트 여러 개의 패스가, 예를 들어서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난핵사를 쓰면 22도까지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22도 이내에만 넣어주신다면 이 어버트먼트하고 그 다음에 바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 바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패스가 너무 안 좋으면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쓰셔야 되겠죠. MUA를. 자, 그거는 이제 기공소에서 가이드를 해주실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인상만 어쨌든 잘 떠주시면 그 인상을 이용해가지고 보철물은 기공소에서 디지털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밀드바를 제작을 하면서 밀드바 상에 스크류나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멍을 팔 수가 있는데요. 나사산을 팔 수가 있는데, 그 나사산을 아주 서로 평행하게 제 위치에 딱딱딱 파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이 뼈 이식을 해가지고 알베올라 볼을 만든 대신 충분히 잘 식립된 임플란트가 있다면 보철로 이제 인공 치조골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약간의 컨셉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에 다시 홀을 파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왜 밀드바를 써 귀찮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 너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웍으로 밀링 가공을 합니다. 티타늄을 이렇게 밀링을 하는데, 예전에 이걸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었단 말이죠.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로 디자인을 하고 디지털 밀링 가공을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가공하자마자 이제 뺀 건데요. 우리가 밀드바를 보면은 이 큰 구멍은 뭐냐면은 이제 어버트먼트 픽처하고 연결하는 그 구멍이고요.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또 부가적으로 뚫려 있는 얘는 뭐냐면은 어떤 부가적인 나사나 어태치먼트를 위한 이 홈을 자동으로 파게 됩니다. 사람이 파는 게 아니고 기계가 딱 파줘요. 그러면서 이 홈이 이 바에서 적절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평행하게, 아주 평행하게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매직톡 어태치먼트나 로케이터나 마찬가지고, 얘를 쉽게 끼웠다가 필요하면 또 빼고, 다르면 교체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너무 하기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운 작업이 됐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자, 그래서 그러면 매직톡 케이스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많이 볼 건데, 오늘은 첫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먼저 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 보시면, 자, 이 환자가 처음에 앞니 앞쪽에 상하 전치부에 3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저희 병원에 왔는데요. 제가 그전 사진은 제가 다른 원장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제가 안 올리는데, 어쨌든 틀니를 하고 계십니다.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임플란트를 3개나 심었는데 왜 틀니를 했을까요? 자, 이제 치료 옵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이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3개나 심어서 고정성 보철을 하기에는 너무나 비심리적이고, 그렇다고 이제 의치상을 가지는 그런 고정형 보철을 하기에는 아예 청소가 안 될 것 같고,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3개나 심었고 거기다가 6개만 우리가 회복을 하면 되는데 고정성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원장님들은 단순하게 픽업 임프레션을 뜨시면 됩니다. 자,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뜨셔도 돼요. 하지만 기공사 선생님들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고, 요거는 틀니처럼 잇몸과 딱 붙어 있는 보철물이 아니거든요. 잇몸을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잇몸 형태가 잘 나와야 돼요. 따라서 잇몸 형태까지 인기한 그런 픽업 인상을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공소에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공소에서 자, 보시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팔라탈에 완전히. 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지만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공 치조골을 바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옆에 잇몸 그 레벨감 보시면은 거의 평행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 뼈가 있어야 될 부분을 이제 메탈로, 티타늄으로 재건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원장님들이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기공사 선생님들께 만들어 왔을 때 이 바의 위치가 정확하게 최종 보철물이 놓이는 치아의 하방에 위치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국 인조치조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 치아 하방으로 바가 딱 위치하도록, 이게 디자인의 포인트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철은. 자, 그렇게 하고 나사 대신에 2개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고요. 젊은 환자이고 하지만 청소가 잘 안 될 것 같이 너무 이제 뼈가 많이 녹은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한테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빼서 청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직톡 어태치먼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보통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면 처음에 기공소에서 이 어태치먼트가 다 붙어져서 와요. 사실 임상에서는 딸깍 끼우고 교합 조정하고 팔리싱 하셔서 다시 딸깍 끼우고 집에 가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제가 외래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붙일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할 때 원장님들이 이걸 다 제거하고 이제 뭐 간단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 4번째 시간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요걸 다시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붙일 줄 아셔야 수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전부 지르코니아입니다. 전부 지르코니아하고 심미적인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제 구강 내에 넣게 되죠. 자, 이때 원장님들이 뭘 체크해야 되느냐? 이걸 빼지 않고도 청소가 되는 형태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 바와 잇몸 사이에서는 반드시 최소 1에서 2m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워터픽을 치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설측에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돼요, 설측은. 왜냐하면 이쪽으로 워터픽을 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미적인 부위는 박할 부위니까, 박할 부위는 협측은 이렇게 치아색을 넣고 좀 덮어주더라도 링구알 쪽은, 팔라탈 쪽은 열어줘야지 이쪽을 통해서 워터픽을 치고 이쪽으로 세척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세척이 되어야지 환자가 매일 안 빼도 됩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스템에서 그려준 그림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설측은 열어주셔야지 빼지 않고도 워터픽을 쳐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보시면 옆면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잇몸을 덮더라도 다 덮을 수도 있고 보이는 만큼만 덮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덮더라도 그 구조물이 잇몸과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살짝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철물 자체는 절대 잇몸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잇몸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약간 떠 있어야지 청소가 된다는 거죠. 그 반대편은, 즉 팔라탈 쪽은 열려 있어야 돼요. 저희가 밀드바가 1에서 2mm 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떠 있어야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워터픽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충을 빼지 않더라도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리 환자분들이 잘 청소하더라도 빼서 보면 음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한 케이스만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증례 위주로, 아주 구체적인 증례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